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마련한 이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는 내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초한전, 한계가 없는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한전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은 다름이 아닌 중국 공산당, 북한의 조선노동당, 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을 현재 저희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들 간에 현재 지금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우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미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공산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미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국 공산당을 격침, 멸망, 붕괴, 파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이 방송은 영어로도 똑같이 지금 방송이 되어서 나갑니다.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국어, 영어 두 가지 방송과 그 다음에 대본을 국어, 영어 각각 모아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 이번이 나가면 6번째 편지가 될 텐데요. 이 편지를 여러분들께서 퍼날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퍼날라주시면은 이게 바로 미국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여러 우방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굳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영어로까지 방송을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를 외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가장 힘이 센 미국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국을 파괴시키고 연이어서 중국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북한까지도 자동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국제정치학 게임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 지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우게 될 경우는 적의 식량, 적의 탄약을, 적의 포탄을 먼저 훔쳐다가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적을 굶겨 죽이는 것이 또한 손자병법에도 일찍이 열거되어 있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 2025년 1월 5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 의견에 감동을 하시면은 해외에도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만 이렇게 세트로 된 게 나갈 테니까 그걸 퍼날라 주신 게 보다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는 분도 보시면서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중국 해군을 해체하기 위해서 선박용 부품의 중국 유입을 차단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대표 최수용입니다. 이 편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의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최고의
비밀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었던 비밀 공작관이었습니다. 영어로 케이스 오피서라고 얘기합니다. 간략하게 저는 제 소개를 한다면 저는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취득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순차통역, 그리고 번역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시험을 합격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로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입사를 해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주로 중국, 미주, 아시아 지역에서 폭넓은 해외 공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충직한 참모들에게도 이 중국의 해군력을 완전하게 괴멸시키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가 너무 빨라 2030년이면 중국 해군 함정이 400척이 넘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략가들은 매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인데 미국의 전략가들이 왜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현대중공업에게 미국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다고 하는 울산의 조선소보다도 5배 더 큰 규모의 조선소를 미국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조선소들은 시설이 너무 낡았고 부지가 협소하여 기존의 미국 조선소를 한국 조선사가 인수해서 추가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 남아도는 것, 광대한 땅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적절한 위치에 대규모의 조선소 건설 부지를 제공해 주시고 현대중공업 등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사에게 울산의 조선소 시설보다 5배 더 큰 시설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일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해운 회사와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들면 전 세계에서 상선 건조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선의 건조 단가가 최소 5배에서 10배 가량 정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더라도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필리핀의 조선소를 갖고 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조선소를 건조할 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국 조선소가 모두 망해서 한국으로 수주가 밀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소화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고 향후 4년, 5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현대중공업 측에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울산보다 5배 더 큰 조선소를 건설해서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의 모든 조선소와 해운회사를 망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울산의 조선소보다 5배나 큰 조선소를 지어 놓으면 한 번에 이지스함을 10척에서 20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설계도만 있으면 12,000톤급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한국 해군에 납품하는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국의 모든 조선소와 해운회사를 6개월 안에 모두 망하게 만들고 3,400척에 달하는 중국 해군 함정을 6개월 내에 모두 고철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모든 선박은 선주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항구의 입항과 파나마 운하 통과를 금지시키게 되면 중국의 조선소들과 중국 해운회사들은 6개월 안에 모두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상선들이 전 세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모든 미국 항구의 입항을 금지시키고 파나마 운하 통과를 중단시키면 아무도 반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화주들은 중국 해운업체에게 화물을 맡기지 않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주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조선소와 해운회사들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고 상선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바 중고 선박으로 매매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고철로 팔아버려야 합니다.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선박용 부품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모든 반도체 장비와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중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박용 부품 및 선박용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시켜 주시고 선박용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조선소들은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용 엔진, 항해 장비들을 공급받아서 중국 조선소에서 단순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조선소를 망하게 만들고 미국의 넓은 땅에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의 5배 규모로 조선소를 건설하면 중국에서 건조하던 모든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에서 선박 부품을 공급받아서 중국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싸서 미국 조선소에 상선을 건조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조선소가 망하게 되면 상선의 건조 단가가 최소 5배 이상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선주들은 상선을 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도 선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조선소의 기술자들이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세우고 상선을 건조한다면 상선 품질에 대해서도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필리핀 수비만에서도 조선소가 있지만은 선박 품질에 시비를 거는 용감한 선주는 없습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를 수출할 때 무조건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을 사용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유럽의 에너지 업체들은 미국산 에너지 수송 선박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에너지도 수출하고 첨단 LNG선과 초대형 유조선도 함께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정성 및 품질을 인정한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만이 미국 항구에 입항을 허가하고 파나마 운하 통항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 세계는 미국산 선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소들만 예외 규정을 해주시면 중국의 조선소들은 6개월 안에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 기업들이 구매할 때에는
한국에너지 수송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의 조선기자재 업체 및 해운회사들과 미국의 조선소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중국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해서 좋고 없었던 매출이 미국에서 갑자기 생겨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가 모두 망하게 되면 중국의 철강업체, 전기전자업체, 페인트 업체 등이 모두 망하게 될 것인데 결국 한국과 미국의 업체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부터 선박용 부품 공급이 차단된 중국의 조선소들은 선박이 도크 안에 들어있는 채 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중국 해군은 함정을 건조할 도크가 없어서 함정을 건조하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상선용 부품이라고 속여서 한국, 독일,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고 있는데 선박용 부품 수입이 차단되면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은 수리가 힘들어져서 6개월 안에 모두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중국산 부품은 내구성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 안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무실 3층만큼 커다란 엔진을 모두 분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품이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고압이 걸리면 줄줄이 금이 가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고 결국 폐선해야만 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시는데 1분도 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선원들이 단 한 명만이라도 타고 있는 선박 또한 미국의 항구의 입항을 불허하시고 파나마 운하 통과도 차단시켜버리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중국 선원들이 밀항도 많이 하고 마약 밀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 됩니다. 그리고 친중 국가의 선원들을 태운 선박도 미국의 입항을 불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친중 국가의 선박들도 자동적으로 미국 입항이 차단이 되며 항해사와 기관사 같은 고급 선원들은 모두 한국인들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선소 역량이 떨어져서 미 해군을 위한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가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면 중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 능력을 제로, 0으로 만들면 미 해군용 함정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조치가 시행이 되면 중국은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박 보험 회사들과 협의하여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한다면 전 세계의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모두 교체할 것입니다. 또 중국 해운 회사들은 귀중한 달러를 영국의 해상보험 회사들에게 기존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급속하게 소진될 것입니다. 영국의 해상보험 업체들이 발급한 보험 증서가 없는 선박은 입항을 차단시키라고 하여 세계 각국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게 되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 영국군, 미군은 장진호에서 중공군에게 밀려 결국 128km나 떨어진 흥남 항구까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군 병사 4,500여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영국군과 한국군도 이 과정에서 많이들 죽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영국,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 조선소와 해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모두 털어먹은 다음에 모두 망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은 중국산 선박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미국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의 미국 항구 입항을 불허하고 한국은 미국의 대형 조선소를 지어놓고 미국에서 상선을 건조하여 비싸게 팔아먹으면
아주 환상적인 그림이 됩니다. 중국의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을 해체해서 한국, 미국, 영국이 나눠 먹으면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버는 것을 본다면 한국의 다른 조선소들도 미국의 대거 조선소를 건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베트남과 필리핀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한국산 전투기와 함정을 구매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중국 공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미국 조선산업에 1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 투자하여 울산 조선소보다 5배 더 큰 조선소를 건조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간부님들은 꼭 깊이 성찰하셔서 반드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대형 조선소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미국의 철강업체, 전기, 전자업체, 페인트 업체 등 조선산업과 연관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많은 일자리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0%, 0%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나중 되면 중국이 상선을 구하지 못해서 한국과 미국에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한국과 미국에게 종속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6개월 안에 수리 부품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하가 되면 미 해군들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 이지스함, 잠수함 등을 대량 건조하여 서해에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과 공군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북중국 해역으로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동에서 연간 약 1,0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주변 국가에 이 에너지를 되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한국에게는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주시고 주변 국가에도 되팔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중동산 에너지 수입량의 절반을 미국산 에너지 구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500억 달러어치 정도를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산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중국에게 현금을 먼저 받고 아주 비싸게 되팔아서 중국의 달러를 몽땅 빼앗아 오겠습니다. 아니면 중국에게 돈만 먼저 받고 기름을 안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전쟁할 때는 적의 무기와 보급물자를 약탈하여 우리 편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방법이라고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해서 중국에 비싸게 되팔고 1호 번 달러를 가지고 미국산 전투기를 대량 구매한다면 그것보다 짜릿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F-35C 스텔스기를 20대를 구매해서 미국 항공모함에 배치시켜 놓고 한미 해군 전투기가 합동으로 작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의 저장 창고가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태평양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방사능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핵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보유하는 것은 30년 후가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상선조차도 해체할 장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상선은 해외 고철 업체에게 매각하고 군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방국에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게 되면 향후 30년 후에 해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런 함정을 우방국에도 무상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핵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핵무기도 한국군에게는 보유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지하 100m의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공중에서 핵미사일이 터져도 지하에 구축된 군사시설은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의 핵미사일도 안 무서워하는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군의 핵미사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지하 30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현무-5 미사일을 만들었고 현재 사거리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현무-5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9톤입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면서 지면에 충격하게 되면 충격파에 의해서 많은 건물들이 붕괴되고 또 지하 300m에서 폭발하면서 지하에서 인공 지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웬만한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생명체들도 충격파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현재 중국군은 한국군의 현무-5가 미국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미국의 핵탄두를 현무-5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은 영토가 좁아서 핵미사일을 숨겨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핵미사일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이 원자력 핵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핵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을 원하신다면 한국 국방비로 11만 톤급 항공모함 3척을 건조하여 한반도 주변에 항시 대기시켜 놓고 미 해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핵 잠수함과 동급의 성능을 가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 해군이 여러 척을 건조하여 중국 해군이 제주도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제주도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단독으로 운영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미 해군이 공동으로 운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 해군은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반도 주변에 항시 항공모함 1개 전단과 여러 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미 해군은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저는 한반도 전체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덕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인천국제공항의 절반가량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이 섬을 해상 군사기지로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해군, 공군이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섬에서 북경은 약 900km 떨어져 있고 또 중국 대련까지는 약 440km, 또 청도까지는 5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덕적도에 사드,
이지스 어시어와 같은 방어용 미사일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과 중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 놓으면 중국 해군과 공군은 북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의 바다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덕적도와 북경, 천진, 당산, 청주, 연태, 대련, 청도 등 북중국의 도시들 사이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면 중국은 숨이 막힐 것입니다. 덕적도에 한국에서 개발한 KF-21을 100대 배치하는 것도 좋겠으며 F-35A를 60대 추가로 도입하여 배치한다거나 F-15EX 60대를 추가로 도입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침투 능력을 가진 CH-53 킹스텔리온 헬기를 100대 도입하여 배치한다면 유사시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한국 육군 5천여 명이 동시에 상륙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군은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방어를 위해서 함정과 전투기를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북중국 지역이 위험해지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생각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해군의 만재 배수량 12,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만재 배수량 4,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호위함, 만재 배수량 10,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와 SLBM을 탑재한 3,000톤급의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한반도 서해상에 배치하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서해를 비우고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북중국 지역에 밀집하게 되면 한국이 개발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혹은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로 격침하면 됩니다.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스텔스기 KF-21과 FA-50 경전투에 탑재되는 사거리 300km 마하 3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2028년부터 배치가 됩니다. 이 미사일로 중국 해군 함정들을 모두 격침시키면 되겠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을 모두 격침시키는데 주한미군이나 미 제7함대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군 단독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작은 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들을 연결하고 매립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약 절반가량 되는 섬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을 매립하고 각종 건물을 짓는데 대략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 매립지는 미 해군과 공군이 단독으로 사용할 해상 군사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은 한반도의 서해안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제주도 북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가고도라고 하는 돌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미 공군과 해군을 위한 해상 군사 기지를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여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가고도의 크기도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약 절반가량 됩니다. 이 섬에서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청도까지의 거리는 약 490km이며 청도와 가고도 사이에는 바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도에서 출항하는 중국 함정들은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로
모두 격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주도 서남쪽에 일본군이 사용했던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논과 밭을 매입하여 미 해군기지와 미 공군기지를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에서 중국 상하이까지는 약 49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서해안에 총 서로 다른 3개의 불침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경과 상하이 방어를 위해서 함정들이 모두 서해안에 집결한다거나 제주도 인근에서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함정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한국군이 개발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또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로 박살을 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일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P-8 해상 초계기를 30대 추가로 도입하여 한반도 주변의 중국 함정 및 잠수함을 박살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필리핀 북부와 대만 남쪽의 섬 하나를 필리핀과 협의하여 빌리겠습니다. 빌린 이 섬에다가 한국 해군, 한국 공군, 한국 해병대 기지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군 함정 및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봉쇄가 되고 또 중국군이 대만을 쉽게 공격하기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한국 공군과 해군에 의해서 남중국해 안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대만 주변에 집결하게 되므로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에게 한국 정부 예산으로 100억 달러의 안보 차관을 제공하여 필리핀에게 KF-21 공장을 건설한 후에 KF-21 100대를 생산하여 필리핀 공군이 사용하도록 만들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공군은 필리핀 공군의 KF-21에 의해서 모두 물고기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만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케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00억 달러를 추가로 더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1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청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680억 달러의 위대한 미국인들이 낸 세금을 이 한반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충분한 금액을 70년 전에 이미 미리 지불을 하였습니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미 이 땅에 13만 명이 넘는 미국 청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인과 미국인은 피가 섞인 한 형제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은 형제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인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국에서 모든 좌파 정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그들의 정당 계좌 및 당사 건물 등 자산을 동결시켜 주시고 좌파 정당의 모든 정치인들과 보좌관, 당직자, 당원 등 전원을 테러 단체 가담자로 지정하여 개인의 자산까지도 압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민주언론 시민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역시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해 주시고 이 단체들의 자산과 회원들의 개인 자산도 모두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MBC, KBS,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YTN 등 이들 또한 북한과 연계된 단체로 지정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속된 기자들의 개인 자산들도 모두 동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단체의 회원들은 반미 집회, 반일 집회, 친북 집회, 친중 집회에 참여했거나 반미, 친중 여론을 만들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단체들 모든 자산과 회원 개인들의 자산까지 모두 동결시켜버리면 이들이 모두 퇴출될 것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방송국 몇 개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방송국 몇 개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친중 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사주와 가족들이 대부분 미국에 자산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을 모두 동결시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을 모두 추방시켜 주십시오. 또 이 조선, 중앙, 동아 세 언론사에서 미국에 파견된 특파원들 역시 추방시켜 주시고 미국 언론에 크게 이런 사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한국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미국의 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중 기업들로부터 많은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전국의 주요 대학교에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인 시진핑 기념관과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한국의 모든 대학과 미국 대학과의 모든 종류의 교류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학교에서 미국 대학교로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교수 및 한국인 교환학생들 모두 강제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기념관과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은 총장 및 교수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뇌물에 넘어가 버린 학교들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들도 동일한 상황이고 이미 중국 공산당의 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비밀리에 빼내어 가기 위하여 한국 대학교와 한국 유학생들을 중간 단계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이 설치된 모든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과의 모든 교류를 즉각적으로 중단해 주시고 관련자들을 모두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은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국의 90% 이상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살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17개 주요 도시와 전국의 주요 대학에 한미 동맹재단을 만들어 주시고 한국 측 책임자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이춘근 박사를 임명하여 주십시오. 한미동맹재단에서 한미동맹의 역사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만 미국 비자를 발급해 준다면 한국에서 친중 세력은 완전하게 박멸될 것입니다. 대학생들로부터 전체 한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역사부터 국제정치를
새롭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폭로하는 에포크 타임즈가 한국의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유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의 폭스뉴스와 같은 친트럼프 언론이 한국에서 케이블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한국어 방송도 송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방비를 한화 57조 원으로 책정해 놓고 비정부 기구에는 국고지원금을 102조 3천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으로 24조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두 금액 126조 3천억 원을 생산성은 126조 3천억 원은 생산성이 검증이 안 된 금액으로서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 생태계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이 금액들 중 절반인 63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면 매년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증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유도하여 중국의 경제를 파산시키는 전략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차피 한국의 국방비가 증가되면 노후 무기들을 대거 교체하게 됩니다. 한국 무기들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여 한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군의 우주군도 창설하여 미국의 우주군과 합동작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국군이 우주에 돈을 낭비하도록 유도하여서 경제를 조기에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듬뿍 부과하는 대신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올리는 방식으로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각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중국 해군을 해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렸고, 이 방송 내용은 영어로도 녹화가 되어서 똑같이 방송이 됩니다. 영어로 된 자료, 한국어로 된 자료 모두가 하나로 모아서 한글, 영어 대본까지 모아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에 올려놓겠으니 이것을 많이 퍼서 날라주시고 특히 미국의 3 letters organization이 있습니다. 어디죠? FBI, NSA, CIA, DIA, DA 이런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의 내용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고 미국 친구들이 한국이 지금 얼마나 나빠진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 같이 협력해서 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용입니다. 감사합니다.